구장으로 넘어가. 뇌간은 쾌락과 우울 사이에서 시간을 지운다. 뇌간. 모두가 속도에 중독된 시대에 살고 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시작하고, 아침 식사는 간편식으로 하고, 또 출근거리도 개인이 속도가 붙고, 회사에 도착하면 본격적인 멀티태스킹이 시작되고, 일과중에도 브라우저에 서식기 탭을 띄우고, 스마트폰 알림을 확인하고, 동료의 말을 건너뛰고, 내 할 말만 또 서두른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밤이 되면 침대에 누운 채 다시 스마트폰을 들고 있다. 오늘 하루도 뭔가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정작 무엇을 잃은 건지는 선명하지가 않다. 속도는 계속 걷는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조차 모르지만 멈추면 뒤처질 것 같았던 그래서 계속 몸을 움직인다. 우리의 신경계는 이미 가열이 되었다. 정확히 말하면 뇌간이 가속을 멈추지 못하는 상태로 들어섰다. 뇌간은 뇌의 가장 밑바닥, 척수와 대뇌를 잇는 원시적인 기관이다. 심장박동과 호흡, 혈압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생존의 중추이며 동시에 감정의 속도와 리듬까지 관장하는 시스템이다. 뇌과학자들은 뇌간을 생체 리듬의 엔진이라고 부른다. 연수와 교내, 중리로 구성된 이 기관은 우리 몸의 기본 템포를 관리한다. 심장이 얼마나 빠르게 뛰어야 할지, 호흡은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또 몸의 긴장도와 주의 집중은 어느 정도로 유지할지 모두 뇌간의 몫이다. 뇌간의 신경핵인 청색 반점은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해서 긴장을 높이고, 뇌간 꼭대기에 위치한 복측 피계의 영역은 도파민을 분비해서 동기와 욕망을 증폭시킨다. 우리가 무언가에 몰입하거나 조급해지는 경험도 결국 이 뇌간의 리듬 변화에서 비롯된다. 감정 역시 뇌간의 속도 조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뇌간도 우리의 내면 속도와 생체 리듬, 감정 시기를 조율하는 태엽 같은 존재다. 감정 시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우리는 자신만의 리듬으로 숨쉬고 일하고 사랑하고 쉴 수 있다. 하지만 태엽이 비정상적으로 감기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시계는 계속 가속한다. 뇌간이 가열되면 몸은 각성 상태에 고정된다.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은 작아지며 자율신경에는 브레이크를 잃는다. 도파민 회로는 계속해서 새로운 자극을 요구한다. 우리는 더 많은 일을 더 빠르게 하려고 한다. 처음에는 그게 나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게 된다. 속도의 목적이 사라진다. 그때부터는 시간 감각도 혼란해진다. 시계추가 정상적으로 흔들려야 시간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데 태엽이 과도하게 감기면 시계는 너무 빨리 움직이거나 갑자기 멈춘다. 감정의 리듬도 등달아 무너진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고 반복되는 일상이 허무하게 느껴진다. 몸은 지쳤는데 멈추지를 못한다. 신경학적으로 보면 과도한 속도감은 뇌간의 생리적인 리듬이 깨어진 결과이다. 망상체라는 리티큘라 포메이션이라는 신경세포 네트워크는 뇌간 전체의 그물망처럼 존재하며 우리를 일정한 리듬에 맞춰서 살아가게 한다. 뇌간에서 대뇌 폐질로 보내는 신호에 따라 우리는 깨어 있거나 잠든다. 뇌간은 생체 시계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멜라토닌을 분비해서 손과 척과도 정보를 주고받고 24시간 주기의 생체 리듬을 관리하는 시교차상핵과도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 뇌간의 청색 반점과 복층 피계 영역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리듬, 속도, 감정의 구분은 흐려진다. 도파민의 본질은 결핍이다. 우리가 속도에 집착하게 된 이유를 의지나 문화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신경계 안에 있다. 뇌간과 도파민 시스템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뇌간은 인간의 뇌에서 가장 오래된 영역이다. 진화론적으로 볼 때 파충류의 뇌에 해당하는 부위이며 척수와 대뇌를 잇는 연결 통로이자 생존의 핵심 시스템이다. 그런데 이 뇌간의 속도 조절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빠름 이꼬르 생존이라는 공식에 맞춰서 설계되어 있다. 생존 본능은 위험을 피하고 먹이를 빠르게 획득하고 경쟁에서 이겨야 했던 시대에 최적화된 구조다. 문제는 이 원시적인 생존 회로가 21세기에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이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뇌관은 여전히 과거의 생존 법칙으로 움직인다. 뇌관의 청색 반점은 주의력의 스위치를 쥐고 있다. 이것이 활성화되면 몸은 각성 상태로 진입한다. 심장이 빨라지고 눈동자가 더 민감하게 움직이며 주변 정보를 더 많이 받아들이려고 한다. 견해와 연수는 심박과 호흡의 템포를 조절하고 중뇌에서는 근육 긴장도를 조절한다. 이 리듬 조절 시스템은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도파민이 분비되면 뇌관의 속도는 더욱 빨라진다. 도파민 흔히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은 기대감의 신경 전달 물질이다. 무엇인가를 얻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기면 도파민 회로가 활성화된다. 뇌관과 도파민 시스템이 연결되는 이 지점에서 속도와 리듬의 균형이 무너지기 쉽다.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 도파민이 분비되고 뇌관의 속도를 가속한다. 그 결과 우리는 더 빨리 움직이고 더 많은 것을 소비하고 더 자주 반응한다. 여기는 진화적인 맹점이 있다. 뇌관은 과거의 새로운 자극이 생존의 기회였던 시대를 전제로 움직인다. 먹잇감을 발견했을 때 천적을 피해야 할 때 새로 태어난 무언가를 반응하는 것이 곧 생존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SNS, 뉴스, 쇼핑 알림, 차단기 컨텐츠, 끝없는 푸시 메시지가 뇌관의 속도 회로를 계속해서 자극한다. 뇌는 이 모든 자극에 과거의 생존 이벤트를 대하듯이 반응한다. 도파민의 본질은 결핍이다. 도파민은 우리를 행복해 주기보다도 무언가를 더 하고 싶게 만든다. 도파민 시스템이 작동하면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자극을 찾아 움직인다. 사랑의 초기 단계에서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도, 게임이나 SNS에 몰입하다 보면 시간 감각이 왜곡되는 것도 결국 도파민의 또 뇌관의 속도 회로가 만들어내는 현상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내면의 감정 신호를 잃어버린다. 감정은 생체 리듬의 일부이다. 기쁨, 분노, 슬픔, 불안 같은 감정은 모두 리듬을 가지고 움직인다. 그런데 뇌관의 속도 회로가 과열되면 감정의 리듬도 왜곡된다. 자연스러운 감정의 상승과 하강이 아니라 인위적인 자극의 또 반복으로 감정이 갈아치워진다. 설렘을 지속시키기보다는 새로운 자극을 통해서 도파민을 재충전하려 한다. 그 과정에서 감정의 속도를 조절하는 힘을 잃는 것이다. 사랑을 오래 지속시키는 것은 도파민이 아니라 옥시토신이다. 옥시토신은 안정감과 유대를 강화해서 관계를 유지하게 해주는 호르몬이다. 하지만 우리는 자극과 보상의 반복을 통해 옥시토신보다 도파민에 더 의존하게 된다. 문명의 속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출산에 필요한 10개월이라는 시간은 단축되지 않는 것처럼 생명이 가진 리듬은 기술로 줄일 수 없다. 하지만 SNS, 설탕, 조명, 저단기 자극들이 모두 뇌관의 속도 회로를 자극하고 있다. 기업들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 안에 최적의 쾌감을 주려고 하고 또 우리는 그 속도를 소비한다. 뇌관은 이제 멈추는 법을 잃어버렸다. 빠름이고 생존이던 시절이 지나도 뇌관은 과거의 방식을 반복한다. 감정의 불의 거리. 뇌관이 지속해서 가속되면 시간이 지나치게 빨리 흐르는 느낌을 받게 된다. 게임이나 SNS를 하다가 유튜브를 보다가 정신을 차렸을 때 몇 시간이 사라져 있는 경험이 바로 그런 상태다. 도파민의 과잉은 생체 리듬의 템포를 건너뛰게 만든다. 설렘이나 쾌감이나 흥분은 뇌관의 속도를 높인다. 그러다 보니 감정의 상승 곡선만 계속 반복하고 하강 곡선을 잃어버린다. 하지만 감정이 상승만 하는 구조는 존재하지 않는다. 도파민은 반드시 피로를 남긴다. 우울은 시간을 느리게 만든다. 우울증 환자들에게 시간은 멈춘 것처럼 느껴진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우울은 도파민 시스템의 저하와 생체 시계의 붕괴가 함께 발생한 상태다. 도파민의 보상 회로가 멈추고 뇌관의 속도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심장박동, 호흡, 감정 반응의 템포가 느려진다. 특히 뇌관의 파라브라 키아핵은 생리적인 리듬과 감정 조절의 핵심인데 이 부분이 저하되면 일상적인 활동조차도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은 대뇌 배절의 감정 조절 능력 이상만이 아니라 뇌관의 속도 조절 기능 저하가 핵심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본다. 뇌관의 생체 리듬이 마비될 때 멍해지기도 한다. 극심한 불안 상태에서는 시간이 삭제된다. 공갈발작을 겪는 사람들은 종종 어느 순간 기억이 끊겼다고 말한다. 트라우마로 인한 해리성 기억 상실 현상도 마찬가지다. 뇌관의 감각 처리 시스템이 과도하게 가속되면 뇌는 순간을 인식하지 못한다. 마치 카메라 셔터 속도가 너무 빨라져서 피사체가 찍히지 않는 것과 같다. 이런 증상은 모두 뇌관의 리듬이 망가졌다는 신호다. 뇌관은 감정이라는 지형의 역동을 만드는 불의 고리와 같다. 생명의 열기와 리듬을 유지하기 위한 신부 에너지의 중심이다. 하지만 그 에너지가 조절을 이루면 마치 환태평양 조선대에 지진이 발생한 것처럼 감정의 지각이 무너진다. 가민해진 감정의 속도나 통제 불가능한 분노는 열불이 난다고 표현한다. 실제로 염증 반응과 감정은 깊이 연결되어 있다. 염증을 의미하는 인플라메이션이라는 단어 자체가 타다라는 뜻의 단어 인플라메어라에서 왔다. 스트레스가 만성화되면 뇌관에 미세염증이 생기고 감정의 리듬을 무너뜨린다. 최근에 면역정신의학의 연구에서는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염증성 질환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정상적인 감정 리듬은 스프링과 같다. 외부 자극이 있으면 압력을 받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원래대로 돌아온다. 하지만 병적인 우울 상태에서는 스프링이 더 이상 복원되지 않는다. 압력이 사라져도 다시 펴지지 않는다. 조울증의 경우는 더 복잡하다. 스프링 한쪽에서는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힘이 튀어오른다. 외부 자극이 없어도 속도계가 지 멋대로 작동한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조울증 초기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나만 유난스러울까? 다들 이 정도는 겪는 거겠지? 자기 합리화가 신호를 묵살하게 만든다. 우울증 환자들이 치료를 받기까지 평균 10년 이상 걸린다는 통계도 있다. 뇌관의 속도계가 고장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의지의 문제로 착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뇌의 리듬이 엇나간 것이다. 그때 우리는 감정의 템포를 다시 회복하고 뇌관의 불의 고리를 감정의 엔진으로 되돌려야 한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감정이 몸속을 달릴 때 감정의 속도가 무너지면 몸이 먼저 반응한다. 과식이나 폭식도 마찬가지다. 분노도 같은 맥락이다. 공허함 역시 또 같은 과몰입 속도도 또 분격한 양상이다. 이런 신체의 증상과 감정 반응들이 너무 흔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병적인 신호로 인식하지 못한다. 하지만 속도에 대한 자기 자가 진단이 필요한 시간이다. 나는 지금 속도의 통제력을 잃은 채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가? 뇌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술은 그래 감정과 리듬 가열이 계속되면 몸은 염증으로 반응을 한다. 그런데 현대는 뇌관의 브레이크 신호를 멈춤이 아니라 고장으로 받아들인다. 피곤하다고 느끼면 쉬는 대신에 에너지 음료를 찾고 무기력해지면 더 자극적인 콘텐츠에 몰입하고 염증이 반복되면 뇌의 리듬도 망가진다. 연구에 따르면 뇌관의 염증은 도파민 경로를 직접적으로 교란한다. 염증 자체는 병이 아니라 몸과 뇌의 속도를 바꾸라고 보내는 경고이다. 우리는 내면의 불의 고리를 금지해야 한다. 속도를 조절하는 루틴을 가져야 한다. 속도를 조절해보자. 경청도 감정의 리듬을 회복한다. 경청하는 마음. 목표 중심의 삶도 재설계해야 된다. 목표 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몸을 쓰는 시간도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자연의 속도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